어머니, 당신 아들 평생 내 옆에서 말라 죽어가는 거 똑똑히 지켜봐. 이게 내 복수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채화영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내뱉는 오장미의 저 말은 단순한 악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 선언이에요. 그것도 채화영이 가장 아끼는 존재, 강준호를 도구로 삼아서요. 이 장면 하나에 오장미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잔인한 복수극인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드라마 첫 번째 남자의 핵심 사건들을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마서린의 실종, 장미의 준호역 이용 작전, 그리고 강백호가 확보한 충격적인 음성 녹취까지.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는 이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단순한 불륜극이나 재벌가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가장 큰 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장미와 정숙희 모녀의 생존서사, 둘째는 드림그룹을 둘러싼 권력 암투, 셋째는 마동석 실종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축이 이번 핵심 사건에서 동시에 폭발합니다. 잠깐 등장인물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오장미 함은정분.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동석과 수키의 딸이자 설인의 쌍둥이 언니. 생존력이 강한 현실파로 엄마 정숙희에게 상처를 준 인물에게 끝까지 복수하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예요. 현재는 설인으로 살며 복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화영호 현경분. 드림호텔 대표이자 설인의 길러준 엄마. 전설적인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우아한 미모 뒤에 끝없는 욕망을 감춘 악의 끝판왕입니다.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지만 돌아서서 비아냥거리는 이중인격자. 마대창 이효정분. 드림그룹 회장이자 동석의 아버지, 설인의 할아버지.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 마서린 함은정분. 장미의 쌍둥이 동생이자 화영의 딸로 길러진 재벌가 손녀. 현재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강혁에 의해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입니다. 이강혁 이재왕분. 화영의 비서실장이자 충실한 신복. 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녀를 위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인물. 강백호 윤선우분. 장미의 연인이자 훈남 변호사. 누구에게나 빛나는 만찢남 스타일로 장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습니다. 강준호 박건일분. 백호의 형이자 드림그룹 본부장. 장미설인으로 알고 있음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은 후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강남봉 정찬분. 준호와 백호의 아빠.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매너 좋고 감성적인 남자지만 젊은 시절 모두의 여신이던 채화영을 만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영자 최지연분. 준호와 백호의 양엄마.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강단 있고 정의감 넘치는 슈퍼우먼. 하지만 남편의 변화라는 복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숙희 정소영분. 장미와 설인의 생모. 과거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5세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현재는 장미와 함께 반찬 가게를 꾸려가고 있어요. 마동석 김영필분. 마 회장의 아들, 수키의 연인. 장미와 설인의 아빠. 인정 많고 다정한 남자였지만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양금순 안주환분. 마 회장 내 도우미 아줌마. 겉으로는 묵묵한 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장미의 사정을 알고 돕고 있는 비밀 조력자입니다. 자, 이제 인물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이번 핵심 사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사건은 마서린의 행방입니다. 84화 엔딩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강혁이 마서린을 밀차에 싣고 나가는 그 충격적인 장면 말이에요. 그 장면 하나로 채화영의 신복 이강혁이 마서린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죠. 오장미가 한 발 늦었다는 패배감,
그리고 이제 착한 언니는 죽었습니다라는 성우의 선언이 겹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라마는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을 살짝 흘려보냅니다. 서린의 행방 이강혁은 서린을 드림그룹 산하 폐쇄된 요양원에 숨깁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서린은 감시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린이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듯 보였던 모습이 사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강혁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태평에게 위치를 알리는 짧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고요? 서린이 완전히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드라마가 서린에게 서서히 주체성을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린은 채화영에게 이용당하고 이강혁에게 끌려다니고 강준호에게 집착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하나로 서린이 내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태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태평이 서린의 메시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아직 모릅니다. 단순 무식하지만 씩씩한 태평의 성격상 혼자 돌진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꽤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채화영은 서린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이강혁도 모르고 있어요. 서린은 지금 자기 회복을 철저히 숨기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나올 반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입니다. 오장미는 서린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강혁과 채화영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미가 선택한 전략은 뭘까요? 바로 채화영이 가장 아끼는 생명줄인 강준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잠깐, 왜 채화영에게 강준호가 생명줄이냐고요? 강준호는 현재 드림그룹 본부장입니다. 채화영이 마대창 회장을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준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준호는 마 회장 앞에서도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거든요. 채화영 입장에서 준호는 단순한 양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을 실현할 핵심 카드입니다. 이걸 오장미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장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준호는 현재 장미 실제로는 서린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은 뒤 그녀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요. 준호의 이 집착이 채화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이고 싶은 오장미와 쌍둥이인 서린에게 집착하고 있으니까요. 장미는 병실에 있는 준호에게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준호 씨, 나 이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준호의 눈이 뒤집히는 계기가 됩니다. 준호는 그 즉시 마대창 회장에게 달려가 선언합니다. 서린 실제 장미 씨와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마 회장은 테스트를 통과한 준호를 흡족해하며 즉시 결혼을 승인하죠.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고요? 채화영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오장미와 결혼시키게 됐거든요. 그리고 장미는 채화영의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어머니, 당신 아들 평생 내 옆에서 말라 죽어가는 거 똑똑히 지켜봐. 이게 내 복수야. 채화영의 혈압이 치솟겠죠. 하지만 준호를 직접 막을 수 없습니다. 마 회장이 이미 승인했으니까요. 만약 채화영이 이 결혼을 반대하면 마 회장에게 왜 반대하냐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채화영이 숨겨온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날 위험이 있어요. 오장미는 채화영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절대로 이 결혼을 대놓고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장미가 단순한 복수녀가 아닌 이유입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채화영은 채화영대로 자기 아들이 오장미와 결혼하게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이걸 역이용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즉,
결혼을 허용하되 오장미를 가까이 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죠. 채화영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독이 든 성배를 오장미 스스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심리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한쪽은 복수를 위해 결혼을 무기로 삼고 다른 한쪽은 그 결혼을 다시 역이용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강준호는 자기가 어떤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남자는 자기가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가 사실은 자기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강준호라는 인물이 이번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준호의 결혼 발표 직후 상견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상견례장에 휠체어를 탄 진짜 마서린이 등장하면서 식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잠깐 어떡해요? 이강혁이 서린을 요양원에 감금해뒀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2회차 최대의 반전입니다. 상견례장에 나타난 휠체어의 인물이 진짜 서린인지 아니면 장미인지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계략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식장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채화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강혁을 시켜 감금해둔 서린이 어떻게 상견례장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강혁에게 즉시 연락하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준호는 어떨까요? 준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눈앞에 있는데 또 다른 서린이 나타났으니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장미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더 놓습니다. 채화영에게 속삭이죠.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게요? 이 말은 채화영에게 공개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방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인지. 결국 채화영은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장미를 완전히 짓밟을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채화영은 마 회장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 핵심 카드인 준호가 이제 오장미 편이 될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드라마가 이 지점에서 보여주는 오장미의 전략은 정말 소름 돋습니다. 복수를 위해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의 결혼까지 감수하는 이 여자,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강백호의 추적 결과입니다. 백호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형 준호가 사랑하는 여자 실제 장미의 정체에 의심을 품어왔어요. 그 의심이 이번에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집니다. 백호는 이강혁의 차량 블랙박스와 별장의 CCTV를 통해 서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음성 녹취 하나를 확보하죠. 그 녹취는 채화영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입니다. 과거 마동석 장미 아버지 실종되던 날 채화영이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동석이라는 인물을 짚고 갈게요. 마동석은 마대창 회장의 아들이자 장미와 서린의 친아버지입니다. 정숙희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어요. 이 실종 사건은 드라마 전체의 미스터리 축입니다. 마동석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그를 실종시켰는지가 밝혀지는 순간 드라마 전체의 구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종 당일 채화영이 현장에 있었다? 이 음성 녹취는 백호에게 엄청난 카드가 됩니다. 동시에 이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채화영이 이 녹취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백호의 이 움직임은 사실 형 준호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백호는 형이 사랑하는 여자의 정체가 의심스럽고 형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호 과정에서 형의 결혼 상대가 오장미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죠. 오장미와 장미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백호와 오장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 바로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의 층위입니다. 백호는 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장미가 채화영을 파멸시키려는 복수국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냥 사랑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감탄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복수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선하고 착한 피해자입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당했고 그래서 복수한다는 구조죠. 하지만 오장미는 그 틀을 벗어납니다. 장미는 착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착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장미가 강준호를 이용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통쾌하다는 감정과 불편하다는 감정. 왜냐하면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준호는 어찌 보면 채화영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미는 그 준호를 도구로 씁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는 게 이 드라마의 매력이에요. 채화영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화영은 분명히 악인이에요. 하지만 그 악의 뿌리를 보면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짓을 한다가 아닙니다. 채화영은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사람이에요. 그 점에서 오장미와 채화영은 거울 이미지 같기도 합니다. 이강혁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채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그를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사랑이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이강혁이 보여주고 있어요. 강준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가 자기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무지가 준호를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요. 준호가 언제 진실을 알게 될 것인지,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 중 하나입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냉철한 관찰자입니다. 사랑하는 장미에 대한 감정과 진실을 추적하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충돌하고 있어요. 백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장미 편에 설까요? 아니면 형 준호를 지키기 위해 장미와 대립할까요? 이 질문이 백호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뇌피셜 시간이에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복선이 보이거든요. 그 복선들을 짜맞춰 보면 앞으로의 전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하지만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한 가설로 생각해 주세요. 이건 제가 제일 강하게 믿는 가설입니다. 드라마에서 마동석의 실종은 계속 사망이 아닌 실종으로 표현됩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급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시신이 없다는 건 거의 항상 살아있다는 복선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백호가 확보한 음성 녹취에서 채화영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만약 채화영이 마동석을 죽이려 했다면 굳이 음성 녹취에 남길 말을 했을까요? 채화영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음성 녹취에 남은 건 단순히 마동석을 없애라는 명령이 아닐 수 있어요.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채화영은 마동석을 죽인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감금하거나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닐까요? 정숙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만약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가 다시 등장하는 순간 드라마 전체가 뒤집힙니다. 마대창 회장의 후계 구도가 바뀌고 채화영의 지위가 흔들리며 장미와 설인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게다가 마동석을 연기하는 배우 김영필 씨의 출연 분량이 지금까지 너무 적었어요. 드라마에서 중요 인물의 출연 분량이 적다는 건 보통 나중에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죠. 마동석 생존 가능성,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양금순이라는 인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회장내 도우미 아줌마인데 항상 떡한 표정으로 묵묵히 일만 하는 인물이에요. 드라마 내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연처럼 보였죠. 하지만 설정상 겉으로는 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장미의 사정을 알고 돕고 있는 비밀 조력자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양금순이 마회장 집에 있다는 건 마회장의 모든 동선과 정보를 오장미가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장미의 복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준비된 작전일 수 있어요. 채화영이 아무리 마회장 집에서 움직여도 양금순이 그 정보를 오장미에게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화영이 마 회장을 해치우려는 순간 오장미가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오장미의 가장 결정적인 역전 카드가 될 겁니다. 강남봉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산업 디자인과 교수이자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정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최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불륜 서브플롯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의 과거가 마동석 실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최화영이 마동석을 없애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강남봉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마동석이 그 관계를 알게 됐고 최화영이 그걸 덮기 위해 움직인 거라면 이 가설이 맞다면 강남봉은 단순히 중년의 외도를 저지르는 조연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한영자 변호사가 남편 남봉의 변화를 마주하는 순간의 충격이 또 다른 복수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한영자가 자기 이혼 사건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서사가 될 거예요. 이건 좀 파격적인 가설인데요. 현재 준호는 장미를 사랑하지만 장미는 준호를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설인은 어떨까요? 설인과 준호는 이전에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준호가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설인을 구하려 했어요. 설인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준호에 대한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미가 준호를 도구로 쓰는 동안 진짜 설인이 준호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갖게 된다면 이 역설이 자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쌍둥이 자매가 같은 남자를 두고 갈등하는 구조는 멜로드라마의 고전적 플롯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그게 나온다면 복수를 위해 준비한 결혼과 진짜 감정의 충돌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서사가 됩니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디테일 정숙희의 회복 속도입니다. 설인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정숙희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숙희의 기억이 일부라도 돌아오는 순간 마동석 실종의 진실이 그녀를 통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숙희는 그 사건 당일의 목격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두 번째 디테일 진홍주의 역할 변화입니다. 홍주는 최화영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엄마 산월도 최화영의 곁에 있으니까요. 홍주가 어느 순간 오장미와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디테일 강백호가 확보한 녹취의 사용 방식입니다. 백호가 이 녹취를 장미에게 먼저 알려줄지 아니면 혼자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지가 관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복수극이지만 그 복수의 뿌리가 결국 사랑이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이 무너졌어요. 오장미는 엄마 정숙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복수에 나섰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결국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반면 최화영은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권력, 지위, 안정. 그래서 최화영은 강합니다. 사랑이라는 약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최화영의 한계이기도 해요. 오장미는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그 에너지는 최화영의 욕망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지속됩니다. 결국 드라마가 말하려는 건 이거 아닐까요? 사랑이 복수의 이유가 될 때 그 복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오장미의 방식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강준호를 이용하는 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일이에요. 복수가 진행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오장미의 복수가 완성됐을 때 그녀가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장미가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일 겁니다. 최화영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숨겨왔습니다.
마대창 회장을 몰아내려는 야심, 마동석 실종과의 연관성, 이강혁과의 관계, 강남봉과의 과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클수록 최화영의 추락도 클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번 핵심 사건에서 드라마는 세 개의 폭탄을 우리 앞에 던져놨어요. 첫 번째 폭탄 오장미가 강준호와의 결혼을 선언하며 최화영의 가장 중요한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 폭탄 상견례장에 휠체어를 탄 진짜 서린옥은 서린으로 위장한 누군가이 나타나며 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폭탄 강백호가 마동석 실종 당일 최화영이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음성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상황에서 최화영이라는 인물은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우아한 드림호텔 대표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다급하게 계산을 돌리고 있을지. 과연 최화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오장미의 결혼이 복수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오장미를 가장 위험한 곳에 가둬놓는 덫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궁금합니다. 강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나를 도구로 쓴 여자였다. 그 순간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장미를 파멸시키려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장미 편에 설까요? 강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장면,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드라마의 후반부를 완전히 뒤바꾸는 변곡점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남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최화영도, 오장미도, 강준호도, 백호도 모두가 이 거대한 진실의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개가 너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리뷰를 더 빠르게 만드는 힘입니다.